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작년 현대차가 영업 책임자로 외국인을 임명하면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토요타에서 글로벌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뼈를 깎는 정도의 고통 속에서 판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레드오션 시장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두 사람을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현대차 영업 책임자가 있습니다. 누가 현대차의 영업 담당 책임자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기술의 닛산에서, 또 한 사람은 판매의 토요타에서 글로벌 판매 책임자로 일했거나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태생으로 1989년 푸지오 시트로엥의 딜러에서 일하다 대우차 스페인 법인 토요타 등을 거쳤습니다. 2004년 유럽 닛산에 입사하여 09년에는 멕시코 닛산 사장을 역임한 후 12년 이후에는 북미 닛산 사업을 오랫동안 맡아왔습니다. 18년 4월부터 중국 닛산을 담당하면서 곤 전 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 관련 닛산에서 사내 조사가 한창이던 19년 1월 닛산을 그만두었습니다. 반면 디디에르 르루아도 카를로스 곤과 같이 일하다 토요타의 TSP를 좀 더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어 토요타로 이적했다고 합니다. 토요타 최초의 외국인 부사장, 연봉이 토요타 아키오 사장보다 높은 10억엔의 보너스가 별도로 붙을 정도로 매우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국인으로서 07년에 상무, 12년에 전무, 15년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토요타는 부사장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중 1명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러나 이틀이 일했던 닛산과 토요타의 경영 성과는 현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닛산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가 추진했던 팽창 노선의 후유증으로 퍼펙트 스톰 상태에 놓였습니다. 르노에 인수된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8년 연속 판매를 증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문효주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여 지금은 현대자동차의 최고위의 영업 담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효주 그는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상품에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SUV 라인업이 코나에서부터 팰리세이드, 벤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년 전에 컨셉카로 발표되었던 산타크루즈도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엘란트라 실모델과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런칭됩니다. 제네시스의 GV80은 올 여름에 런칭되고 내년에는 GV70, 21년에는 전기차도 런칭됩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가장 불만이 많았던 딜러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상품 파이프라인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딜러 계획을 추진하기에 적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차의 딜러를 200개, 300개 더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딜러 보상 프로그램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대수에 비례하여 딜러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판매 대수에 더해서 고객 만족도와 딜러 시설 평가를 더하여 딜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실행이 된다면 아마 현대차는 미국에서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개혁 내용을 알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판매 푸시 정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좋은 것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장이 취임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사항입니다. 12년부터 닛산 미국을 담당해왔던 문효주 자신도 푸시 판매의 부작용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신능국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시장 부분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미국 판매에 엄청난 푸시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업계 최고의 인센티브를 사용하게 하였고 결국 판매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최대의 수익원이었던 미국 시장에서 적자를 면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후를 현대차에서 범해서는 안 되겠죠. 토요타 자동차의 세계 판매를 8년 연속 증대해야 온 디디에 르루아 토요타 부사장은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시죠. 이번의 임무는 8년 연속 성장을 어떻게 했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최고의 토요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타도 이미지 문제로 고생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강한 실행력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2019년 시장이 8%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토요타는 9% 성장했습니다. 신형 코롤라 레빈의 판매 호조 효과가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텐가 플랫폼으로 신차의 주행 성능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영업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의 매력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시승을 통하여 그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안이한 할인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고객에게는 고품질, 연비 효율, 성능에 더해 리세일 밸류도 매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경쟁업체들이 다 디젤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이브리드를 도입하여 꾸준히 추진해왔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디젤이 주류여서 고객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지의 기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장나면 수리하기 어렵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판매점의 하이브리드 기술의 우위성, 즉 연비, 정숙성, 내구성, 러닝 코스트까지를 이해시켰습니다. 고객들에게 잘 권유할 수 있도록 영업사원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0에서부터 차근차근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고객은 하이브리드 기술의 우위성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과의 인식의 싸움은 정말 힘든 것인데 조금씩 개선하여 현재 유럽에서 토요타 렉서스 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고객과의 인식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RAV4의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은 13% 정도였습니다. 토요타는 고객과 판매점의 의견을 듣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파워면에서 열세하다는 이미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신형 RAV4 런칭 시에서는 좋은 연비와 주행 성능을 보다 강하게 내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RAV4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파워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 비율이 27%에서 38%까지 늘었습니다. RAV4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도 늘어 현재 RAV4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현장 경영의 중요성에서부터 가장 기본인 영업사원 교육 철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등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대와 제네시스, 기아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와 렉서스를 이기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